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1년차 성교육 강사이자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디지털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나요, 혹시? 그렇죠. 우리 보통 이런 성교육 받았잖아요. 원래 이런 성교육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성교육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런 성교육은 누구 보고 조심하라고 하죠, 지금? 안 돼요는? 피해자한테. 여러분,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폭력이 안 생기나요? 아니죠. 성폭력은 마치 교통사고 같아서 피해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은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막상 피해를 딱 당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조심하지 않았구나라는 죄책감을 줍니다. 앞으로 그런 성교육은 구시대적인 성교육이고,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피해자를 위한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막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성교육은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나무로 보면 뿌리에 대한 교육이에요. 기본이 되는 교육. 요즘 굉장히 많은 성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5세짜리 남자아이가 너튜브로 성관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5세가. 그 강아지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통 강아지들이 어떤 자세로 하죠? 이렇게 뒤로 후베이로 하잖아요. 그걸 보더니 같은 반 유치원에 있는 여자 두세 명을 모아놓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히히, 내가 기분 좋게 해줄까? 매미놀이 하자. 매미놀이 하자. 했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성교육은 늦어야 될까요? 빨라야 될까요? 요즘은 노출이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우리가 성교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성폭력의 양상이 어디로 넘어갔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다 어떻게 들었죠, 수업을? 온라인 줌으로 들었죠. 다 디지털로 옮겨갔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폭력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폭력이 일어날 때는 어디서 일어났죠? 밖에서나 대면에서나 이게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그 경계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가요, 방구석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고 미리미리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디지털 성폭력은요, 그 사진이나 영상물이 어떻게 되죠? 계속 유포될 수 있고 복제됩니다. 끝이 없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큰 준비와 필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디지털로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공간, 게임이라는 공간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익명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든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교육은 예방주사 같아서요, 무조건 일찍 할수록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럼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A, B 사례 얘기해 볼게요. B라는 중1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기가 어디로 생겨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어디로 나오냐고. 어느 날 이 친구 A가 있었는데, 이 A는 완전 음란물과 잘못된 성착취물 중독된 거의 나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니까 헤어지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이 A가 B한테 어떤 걸 딱 하나 보내요. 여러분, 짤 아십니까? 사진도 영상도 아닌 GIF. 누르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웃긴 것도 많고. 그걸 딱 보낸 거예요. B가 딱 보자마자, 이거 뭐지?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앞에 장면만 보니까. 그래서 약간 호객인간 정신으로 그 받자마자 그걸 어디로 보냈다? 단톡방에 보낸 거예요. 그 링크도 보냈거든요, 링크까지. 근데 그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짤 마지막 장면에는요,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걸 몰래 찍은 성착취물이었던 겁니다. 불법 촬영물. B 학생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포죄로 학폭에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학교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성범죄자라고. 이 낙인 효과 때문에. 제가 그때 그 학교 자문위에 있어서 이 학생을 만났습니다.
저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학생이요. 그때 감정. 저는 선생님 너무 억울하다고. 난 그냥 보낸 것 뿐인데. 자, 그때 얘기했죠. 비야, 억울하긴 하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너가 아니야. 바로 그 단톡방에 있었던 학생들이야. 너도 끝까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봤어야지. 보내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 학생이 진짜 운이 좋았던 건 그 학교가 그 학생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학생 교육하고 양육자 교육하고 학교 교육하고 다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학교는 거의 없어요. 운이 엄청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게임 중 하나인 로블땡땡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전 세계 3, 4억 명이 하는 어마어마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 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학년 남학생이 게임을 하다가 동갑인 5학년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금세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엄청 빨리 친해집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이유는 서로 자기하고 하면서 금사빠가 된 겁니다. 어딜 가든지 맛집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사진과 영상을 보내요. 거의 뭐 요즘 온라인 소개팅도 있잖아요. 그래 금세 친해집니다.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사진을 보내요. 깜짝 놀란 사진. 자기 입술과 가슴과 몸 사진을 딱 보냅니다. 자, 이 남학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멍청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남학생도 자기 사진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알면서 당해요, 안 당해요? 스팸 문자도.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가족인 척 하잖아요. 이 피해자 아이들은요, 절대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가 굉장히 교활하게 그루밍 길들이기를 합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어때서? 보낼 수 있는 거지.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야, 내 거 보냈으니까 네 것도 보내. 지금 보내. 보냈어요. 그렇게 주고받고 있다가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직접 만나재요. 게임과 톡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기야 직접 보자. 이 남학생이 사는 곳을 불렀습니다. 주소를 보냈어요. 그 다음 이 여학생한테서 어떤 톡이 온지 아십니까? 정말 세상 깜짝 놀랄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톡이 왔을까요? 협박? 응, 알겠어. 내가 지금 내비 찍고 갈게. 내비게이션. 여러분, 5학년 여학생이 내비를 찍을 수 있습니까? 잘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게임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몸을 착취한 사진을 가지고 여자인 척해서 그루밍을 한 겁니다. 그럼 드디어 그 남학생은 정체를 알게 됐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부터 협박에 들어가죠. 너 이제 정체 알았네?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니네 엄마 아빠 사는 곳, 이름, 니네 학교 주소, 학원 다 알고 있어. 이미 정보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너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네가 나한테 보냈던 사진과 톡들 다 뿌려버릴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물 같습니다, 이 그루밍은.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 N번방 성착취 사건 아시죠? 그 최연소 피해자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9세 여아입니다. 최연소 가해자가 13세 남아예요. 아이들이 왜 양육자한테 말 못한지 아세요?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왜 말 못했을까요? 혼날까봐? 엄마 아빠가 속상해할까봐.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줬는데 내가 실망시킬까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럼 너무 속상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어른의 의무는요, 아이를 지키는 겁니다. 절대 아이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례를 보시니까 굉장히 우리 모든 것들이 도사리고 있죠. 이 디지털 성폭력은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우리 아이가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또는 내가 아는 지인이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꼭.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피해당한 우리 아이나 지인들은요, 자기 탓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옆에 그런 피해자들을 본다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디지털 성폭력은 뭐가 중요하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주고받았던 톡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하죠? 지우거나 놔버립니다. 절대 안 돼요. 있어도 잡을까 말까입니다. 반드시 그걸 가지고 나서 마지막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 해바라기 센터 들어보셨나요? 1366.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1366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피해자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직도 사회 통념이요.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해자가 그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의 잘못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놀이 아시죠? 물놀이 할 때. 물놀이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나요? 어른들의 역할은 뭐죠? 물놀이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준비 운동 시키고 깊은 물 들어가기 전에는 구명조끼를 씌우는 거죠. 이게 어른들의 역할인데 무조건 하지 말래요. 연애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제일 비참한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연애 얘기 해볼까요? 연애 못하는 아이한테 연애하지 말라는 것보다 비참한 말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요, 우리 양육자의 역할은 너가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 아빠, 양육자 모두는 너의 편이니까 이야기해줘. 너를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줄게.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성교육은요, 왜 필요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디지털 성폭력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끝도 없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 보고 싶잖아요. 막 보고 싶잖아요. 이미 우리 뇌가 약간 절여져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디지털이 주는 도파민에 너무나 많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반드시 디지털을 쓰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한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부인 성교육을 어디에서? 가정, 또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학교, 또 어디서 해야 될까요? 사회, 기업, 모든 곳이 함께 연대해야 이런 정말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디지털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미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그 강연 아시죠? 기억만 하지 마시고요. 꼭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시고 함께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교육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